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도박 산업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도박의 메카, 그야말로 도박의 왕이라는 라스베가스조차 쇠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네바다 전체가 위기라고 하죠.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요. 네바다의 카지노 총 수익이 15년 전 2007년엔 12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최근 2025년에 1월에 똑같은 기간 총 수익이 14억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야 흑우야, 2억 달러라도 그래도 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네바다의 수익 성장이 19%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53%가 는 겁니다. 인플레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34%, 3분의 1이 날아간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도박이 몰락하고 있는 추세는 라스베가스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박의 대명사 강원랜드 너마저 쇠락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어느새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너 뉴스 기사도 안 보니? 2024년 강원랜드 당기순이익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그렇지, 당기순이익 최고치를 갱신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디테일 한번 살펴보죠. 매출액 2024년 1조 4,200억. 그런데 놀랍게도 강원랜드의 전성기는 2024년이 아닙니다. 무려 10년 전에 이미 1조 6천억, 1조 5천억 BJ 시절을 갱신을 했었고요.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4,500억을 이미 찍었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서 겨우 10억을 갱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국밥이 5,000원에서 12,000원이 된 시대, 물가가 월급을 압도한 시대, 강원랜드의 실질 순이익도 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강원랜드만이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기반인 도박 사업장들이 죄다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시내 직장이 있습니다. 일은 말이하고 돈은 사람이 벌어가는 시내 직장.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지존 높음. 어떤 회사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죠. 한국마사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10년 전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한 해에 2,400억, 2,3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던 회사가, 야 진짜 놀랍죠? 2022년엔 마이너스 46억, 2023년엔 마이너스 200억, 심지어 작년엔 마이너스 600억. 거의 회사가 이 정도면 망해가고 있는데 엄청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계적으로 도박이 종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도박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과거에는 도박이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험이었다. 잠깐만 생각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옛날엔 도박을 하려면 아틀란틱 시티 아니면 마카오 비행기 타고 직접 가서 도박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도박을 즐기러 간 여행객들이 여행이나 엔터, 숙박업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엄청난 EDM 파티가 열리고요. 세계적인 공연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도박을 가서 돈 쓰러 왔으니까 공연은 보는데 또 즐기는데 돈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쇼, 레스토랑, 나이트클럽과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로 인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던 게 도박 관련 산업들이었다. 라스베가스의 산업이 얼마까지 발전했냐면, 아마 라스베가스의 상징 스피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제 환율이 올라서 3조 원이 넘네? 3조 원이 넘는 공연장을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공연장이 무슨 3조 원을 넘게 태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야 비주얼이 미쳤는데, 이게 밖에서 본 스피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공연장에선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죠. 노래를 듣다가 이런 거대 큰 스크린으로 압도되게 파노라마 뷰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공연장들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게 다 이게 도박장들의 수입이었다. 이런 시대가 종말을 이루게 한 바로 이 시대가 오면서 이제 도박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합니다. 야 흑우야, 도박이 아까 멸망하고 가는 건 2010년대 후반이라면서 스마트폰은 2011년, 12년인데 도대체 시차가 나는 건 왜 때문일까? 결정적으로 미국에선 2018년 5월에 대법원 판결로 38개 주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야 이걸 열어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2023년 7월까지 스포츠 누적 베팅액이 340조 원을 넘었다. 야 진짜 온라인 베팅 도박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미국에선 이제 이런 문화가 생겨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팀을 그냥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돈을 즐겨보는 거야. 그런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 규모가 얼만큼 커지고 있냐? 미국 베팅업계 1위라는 드래프트킹의 매출 구조를 가져왔는데요. 2017년, 2018년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열리지 않았을 때는 12빌리언 달러, 그런 게 2024년 기준으로는 4배가 넘게 뛰었네요. 시장이 진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회색하니 온라인 베팅 시장이라고 하는데, 별로 들어갈 돈이 없어. 회사 입장에선 그냥 베팅하는 사람들 베팅료를 걸고 중간에 수수료만 얻게 되다 보니까, 도박은 경기 불황도 안 탄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런 걸 열어준 거는, 이런 스포츠 도박을 할 때 파생되는 산업들이 큼으로써 뭐 고용도 창출하고, 또 이분들이 또 돈을 쓰고 경기도 이제 복돋고, 이런 부가적인 요소를 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또 한편에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투자처럼 게임을 즐기게 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로빈후드와 게임스타 사건, 5년 전쯤이었죠. 로빈후드라는 주식 어플 거래 앱이 너무나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쉽게 해줬어. 또
또 거기다가 레딧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치면은 DC 인사이드 같은 앱.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도박에 중독이 됐냐면 코로나 이후로 S&P 500을 대상으로 옵션 거래량이 4배 이상이 뛰었는데 그게 내려오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옵션 거래를 하면서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 말 그대로 도박, 승부수, 이걸 돈으로 벌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박하면 한국이죠? 이런 스마트폰과 도박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매출이 전성기 때 1.5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국내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이 약 20조, 토토 이런 거죠. 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10조, 온라인 즉석 실시간 사인 게임 8조, 소싸움 야, 소싸움도 온라인에 있어? 다 합치면 거의 한 40조가 넘는 규모일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규모를 아득하게 뛰어넘고 온라인 불법 도박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러니까 강원랜드 안 가고 마사이가 죽을 쓰고 있지, 안 그래요? 이렇게 큰 인권이 모이다 보니까 경찰들이 잡고 나면 이렇게 많이 쌓인 돈에 놀란대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책들을 잡아보니까 얘네들이 모아놓은 돈이 2,500억이야. 누누TV나 또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왜 안 없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월 방문자 수가 무려 3천만 명, 2천만 명의 트래픽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 웹사이트를 가면은 최다 불법 사이트들, 도박 사이트들이 있다고 하죠. 이런 회사 사이트한테 달달하게 광고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호기심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지 맙시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가 아니라 최근에 토스가 첫 연간 흑자 전환을 회사를 만든 지 11년 만에 했다고 하잖아요. 매일 들어가는 사람만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토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돈을 쉽게 보낼 수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토스 계열사 중에 정말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기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토스 증권이라고 하죠. 모 회사인 바바리카는 2024년에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토스 증권은 무려 2022년도 상반기에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 모두를 이뤄내면서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죠. 조금 더 최근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4년 누적 영업이익 1,400억. 야, 진짜 성공한 증권회사가 됐다, 그죠? 야, 흑우야, 증권회사는 다 저렇게 버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이익 주의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90억, 마이너스 60억, 영광 누적 250억.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토스 증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냐? 바로 토스 증권에 있는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여기 토스 증권에 들어가면 진짜 잘 해놨어요. 어떤 것들이 잘 해놨냐?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는 주식 커뮤니티 들어가면 어떤 애는 뭐 셀트리온 얘기하고 있고, 어떤 애는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커뮤니티, 딱 그 종목에만 하루 종일 글을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이런 130만 명이 한국 분들이 나와서 여기 들어와서 보통 뭘 하시냐? 에코프로 사시고, 국장은, 미장은 테슬라 사시고 아유, 테슬라, 엔비디아 잘 탈출하셨기를. 실제로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자자 지금이라도 타셔야겠죠? 공포에 살아 했제? 욕하지 말고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단타를 유도하는 약간 그런 게시글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주식이 게임처럼 스릴과 재미를 즐기게 된 약간 그런 종목이 된 게 아닌가. 투자는 그러니까 스릴보다는 약간 덤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생각을 하고, 스릴이나 재미는 게임에서 뭐 그런 거에서 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세계적으로 도박이 정말 하는 듯 보였으나 그 도박을 즐겼던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 같지가 않고요. 새로운 시대의 핸드폰, 또 온라인을 만나서 오히려 물꼬가 더 튼 느낌. 이걸 또 전부 규제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세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